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호이스팅, 함수의 반환 및 종료, 그리고 매개 변수 패턴과 나머지 외계 변수, 즉 구조분해 할당을 통한 함수 활용, 이런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전 강의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었는데요. 자, 함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함수 선언문이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declaration이라고 불리우는 함수 선언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함수 표현식이 있었죠. 이 부분은 expression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을 할 때 함수 선언문과 함수 표현식 두 가지를 활용해서 함수를 작성할 수 있으며, 화살표 함수는 함수 표현식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직전 강의 시간에 배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함수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을 했었죠? 펑션 키워드와 함수 이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펑션 키워드 뒤에 함수 네이밍이 작성이 된 다음에 소괄호를 열고 닫고, 그리고 함수 바디문을 열고 닫아주면 함수 선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수 표현식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함수 이름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전 시간에 어떤 함수의 인자로 또 다른 함수가 사용될 때, 이런 식으로 sort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현식으로 정의한 함수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선택사항이고, 함수 선언은 실제로 변수를 선언하며 그 변수에 함수 객체를 할당한다. 하지만 이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수에 할당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했었죠. 함수를 재활용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이렇게 변수나 상수에 할당을 시켜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보통 상수를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어떤 거였죠? 여기 보시면 함수 표현식을 쓸 때는 실수로 함수를 덮어 쓰지 않도록, 즉 변수를 활용하면 재할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콘스트 상수를 사용해서 재할당을 막아주는 것이 코드를 작성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직전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았고, 자, 본격적으로 호이스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이스팅이 어떤 개념이냐면 영어 뜻 그대로 끌어올린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호이스팅은 함수 선언이 해당 함수의 호출보다 먼저 평가되는 개념입니다. 즉,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함수 선언을 코드의 실행 전에 끌어올려서 처리하기 때문에 함수가 선언되기 전에 호출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함수 호이스팅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지만 제가 hello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겁니다. 함수 호출의 코드가 함수 선언 이전에 작성해 볼 텐데, 함수 선언 이전에 작성되어도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표현식과 함수 선언식에서의 호스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스팅 개념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타이핑을 쳐서 개념을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팅이란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호이스팅, 이 호이스팅은 함수 선언이 해당 함수의 호출보다 먼저 평가되는 개념입니다. 즉,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함수 선언을 코드의 실행 전에 끌어올려서 처리하기 때문에 함수가 선언되기 전에 호출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단에 자, hello라는 함수 호출에 코드가 함수 선언 이전에 작성되어도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단, 함수 호스팅 현상은 함수 선언문에서만 발생하고 함수 표현식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정답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자, fn이라는 함수도 호출을 해 볼게요. 지금 위쪽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시 주석 처리해 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arrow라고 해볼까요? 네, 그런 다음에 자, 함수 선언문으로 자, hello 이렇게 해주시고 콘솔 로그로 함수 선언문으로 작성된 함수입니다 라고 해주시고 테스트 이렇게 해볼까요? 자, 두 번째로는 자, arrow라는 함수 표현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함수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함수 표현식으로 작성된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 부분도 자, 주석을 해주시고 index.html 파일 가셔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파일 네임으로 바꿔주시고 로컬 환경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환경 오셔서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보시면 콘솔에 테스트 함수 선언문으로 작성된 함수입니다는 자, 콘솔에 있는 로그가 잘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 표현식으로 작성한 테스트 함수 표현식으로 작성된 함수입니다. 이 문구는 나오지 않죠. 여기 에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arrow라는 이 함수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자, 선언되기 전에 arrow가 호출되었다라고 지금 에러 메시지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뭐죠? 바로 호스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함수 호스팅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함수의 반환 및 종료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함수의 반환 및 종료 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해왔던 작업이고요. 그거를 조금 더 문서화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펑션 hello 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안쪽에 자, return으로 자, hello world 이렇게 문자 데이터를 반환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return 키워드가 동작한 그 이후, 즉 이 아랫부분에는 어떤 코드를 작성해도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리턴된 다음에 이 코드가 약간 흐리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접근할 수 없는 코드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리턴이 되면 이 함수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작성된 코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턴 키워드 이후에 작성된 코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잘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자,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자를 하나 받아 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argument라고 부르는 num이라는 인자를 받아 볼 건데, 자, 이때 방어 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방어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우리가 일단 이 return 키워드로 반환을 시킬 건데, 어떤 값이다? num에 플러스 1을 한 값을 반환시키겠다. 이런 로직을 바로 동작이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1을 만약에 호출한다면 플러스 1에 어떤 인자를 넣어줌에 따라서 그 값이 바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방어 코드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콘솔 로그에 우리가 +1 요 함수를 호출을 할 겁니다. 지금 어떤 값도 넣지 않았죠. 그리고 +1에 자, 10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0을 넣은 값에는 이미 넘값이 있기 때문에 리턴이 11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에 아무것도 지금 값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과연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타입 공부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이 +1 이 부분이 값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기존에 작성했던 이 함수 코드들은 다 주석으로 처리해 주시고 이 +1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첫 번째 콘솔에는 난이라는 수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11이 떴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타입을 공부할 때 숫자와 숫자가 아닌 다른 타입이 연산이 되면 난이라는 수가 출력이 된다라고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um이라는 인자의 어떤 값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다시 VS 코드 가셔서 이 부분에 어떤 값도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undefined라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undefined가 들어갔다기보다는 이 값이 없기 때문에 undefined 플러스 1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와 숫자가 아닌 값이 연산이 되기 때문에 이 난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함수를 쓸 때, 특히 숫자와 관련된 연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 코드를 작성을 해 주거나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이쪽에 number라는 타입을 지정을 해주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방어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우리가 인자로 받는 이 num이라는 인자의 타입이 만약에 넘버가 아니라면 콘솔 로그로 숫자가 아닌 값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에러 메시지를 띄워서 return 0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죠. 혹은 return null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콘솔 로그가 정말 찍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0이 나와야겠죠. 로컬 환경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보면 숫자가 아닌 값이 전달되었습니다. 리턴 값 0이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함수의 반환 및 종료에서 우리가 전달할 때 인자의 값과 타입을 좀 잘 살펴보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제 코드를 한번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 가셔서 자, 아래쪽에 펑션 자, sum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개의 인자를 받아 볼게요. 이렇게 x, y라는 인자를 받을 거고 자, return x, y를 합한 값을 넘겨주겠다 라는 로직입니다. 첫 번째로 sum에 10과 20을 넣으면 당연히 30이 출력될 것이라는 건 우리가 당연하게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콘솔 로그에 자, sum 그리고 10 이렇게 값을 하나만 넘겨주면 어떻게 되죠? 난수가 나오겠죠? x에는 10이 들어가고 y에는 undefined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숫자와 숫자가 아닌 타입의 연산은 이제 난수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변환 및 종류라는 이런 개념 자체는 정말 쉬운 개념이지만 인자로 받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특히 숫자와 숫자가 아닌 값들의 연산이 일어날 때는 조금 방어 코드를 작성해 준다든지 타입 스크립트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좀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요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번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